이번에는 또 윤석열 전 총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인가 뭐 이것과는 별개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지금 17개월째 수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서울중앙지검이 얼마 전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죠. 주가 조작 사건이죠. 그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오수 회장의 관련 회사를 전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찾아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이전에도 6월에도 금감원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고 7월에는 그 거래했던 증권사들 7곳, 6곳이네, 6곳을 또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들을 다 찾아온 거예요. 그때 어떤 거래를 했고 또 그게 이제 거래를 하면 전화를 걸고 뭐 얘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뒤져갖고 뭐든지 탈탈탈 털어가지고 이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찾아내겠다 그런 각오인 거. 그게 그 수사의 꼬투리를 못 찾아내도 있죠. 김건희 씨를 갖다 화제의 중심에 놓는 것만 해도,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벌써 줄리 사건으로 일정 부분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결과를 못 내더라도 수사가 시작되고 계속 조사한다는 것은 결코 김건희 씨나 윤석열 총장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걸 노리는 거죠. 이게 일종의 파상 공세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안 그래도 공작 고발 사주 때문에 정신없는 윤석열 총장한테 또 한편으로는 아까 삼각편대라 그러셨습니까? 다른 그 조그만 쪽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계속 윤석열 총장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제일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을 마치 그냥 단독 범행, 그 본인의 범행처럼 한 걸로 했는데 이거는 벌써 공소시효까지 끝날 정도입니다. 10년인데. 그걸 또 어떻게 연장을 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연장했냐 하면은 아까 권 회장, 권오수, 그 회장의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 그거는 이게 아직 공소시효가 몇 개월 남았어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포괄일죄니까 이거 전부 같은 죄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당신 아직 남았다. 포괄일죄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은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죄들 있죠. 이것도 같은 죄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에 포함되기 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비라고 그러죠. 법비네 진짜. 그걸 검찰이 검사로서 법을 좀 아는 걸 이용해 가지고 포괄일죄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포괄일죄가 뭐 저도 이런 것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드리면은 그 절도를 갖다가 10년간에 걸쳐서 했다. 그러면 지금 이번 1년거 외에는 전부 다 공소시효가 소멸했다. 그런데 이번 1년께 공소가 아직 몇 개월 남았다. 시효가. 그러면 10년 전 걸 전부 다 하나의 죄로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마지막 죄의 공소시효에 전부 다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 것도 공소시효가 완성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사실 계속 그 무혐의도 나고 그랬지 않습니까? 죄가 안 되는 걸로 됐는데, 그래도 아까 우리 누굽니까? 한동훈. 그 무혐의 깔고 뭉갠 것처럼 김건희 씨가 계속 불을 지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다 혐의 없다고 끝난 걸 지금 권오수 회장 그 사건에 덧붙여가지고. 그러니까 권오수 회장의 회사를 덮었다 한다면은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 사건만 잘 조사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압수수색하면 여러 가지를 다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거 다른 것도 있네. 당신 뭐 탈세를 했구만. 뭐 해갖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지 않습니까? 별건 수사라 그러잖아요. 이제는 별건 수사를 못 하니까 그걸 가지고 압박을 가해갖고 요거 하나 뭐 불어. 뭐 주가 조작 같이 주가 조작 같이 했다고 얘기해. 그럼 내가 다른 것은 모른 척 해줄게. 이 회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잡으려고 하면 안 걸리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법체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아무리 기업 경영 잘해도 한두 곳 허점은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아무리 정직하게 하다고 하더라도 뭔가 허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이라는 게 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뭐 법을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법망을 피하기도 예, 하고 의도치 않게. 의도치 않게 그런 일도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당신 이런 걸로 걸 수가 있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공갈을 치는 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위험한 게요. 권오수 회장이 지금 관련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당신이 그 김건희 씨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했다는 거 자백만 하면은 당신 딴 건 다 우리가 눈 감아주겠다. 하겠다 그렇게. 그래 버리면은 권오수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 전 전혀 모르는데 이 우리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해 버리면은 김건희 씨는 그때 줄리 사건은 문제가 안 되고요. 엄청난 타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2010년에서 2011년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도 얘기한 것처럼 아직 결혼 전의 사건이고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고 결혼 후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타격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결국 김건희 씨 자체를 무슨 죄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윤석열을 타격을 맞죠. 주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그 이야기죠.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그 전시기획도 예,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언론사가 돈을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 기획은 김건희 씨가 했지만 그런 협찬금 받고 뭐 하는 것은 그때 같이 했던 언론사가 한 건데 지금 기업들을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에 압수수색 영장 했는데 기각당했잖아요. 일괄. 예. 그런데 기업들한테 자료 내라고 하고 이제 기업들 불러서 참고인 조사 계속 하면은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압박이죠. 그러니까 어떤 야 그때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보험용으로 들었습니다든지 뭐 하나 부르라 그 얘기 그러니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떤 검찰의 압박에 승복할 수도 있죠. 그 많은 기업들이 그렇다면은 그건 뭐 지금 검찰로서는 엄청난 호재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김건희 씨 쪽에서 안 했더라도 언론사 쪽에서도 아 이거 좀 뭐 이번에 윤석열이 총장도 됐는데 뭐 좀 그렇죠. 하나 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도 비즈니스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김건희 씨 쪽에서 뭐 이렇게 했다 하면은 뭐 방법이 그렇죠. 없잖아. 예. 어떻게 방법이 그걸 없어. 갖다가 그거 뭐 그거는 자기 마음이니까. 예. 그것도 속을 열어볼 수도 보여줄 수도 없고. 예. 그건 그대로 혐의로 돼버리는 거죠. 뭐. 거기다가 지금 추석 앞두고 윤석열 전 총장도 추석 밥상에 올리고 지금 김건희 도 씨도 올리고. 그리고 이정수가 이 박범계 서울중앙지검장 박범계 고등학교 후배 아닙니까? 네. 그래갖고 다른 사람들이 다 갈 걸로 중앙지검장으로 갈 걸로 했는데 이정수가 탁 차고 내려온 거 아닙니까? 갔죠. 예. 다른 사람들은 헌물을 켠 거예요. 침만 바르고 있다가. 그런데 이정수가 이 김건희 씨를 추석 전에 소환을 좀 하려고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들리는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은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거기 수사관들이나 그 검사들도 뭐 꼭 소환까지는 안 해도 충분히 됩니다 하고 또 거리가 없어갖고 그동안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경찰이라든가 그렇죠. 네. 뭐 근간이고 어디고 간에 다 조사해봐서 혐의가 다 없다고 없고. 그랬죠. 근데 일단 소환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아니, 포토라인은 요새는 안 세우긴 안 세웁니다만은 그래도 그 또 뉴스 하나만으로 뭐 며칠 날 온다 하면은 또 이제 기자들 가서 다 뒷문이고 앞문이고 다 이게 카메라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 자체가 엄청난 타격이요. 그거 노리는 거죠. 뭐. 그거요, 그거 예, 바로. 예. 그래가지고 그냥 부부를 엮어가지고 아 저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네 그런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예. 결정적으로 아니 저분은 정직 공정 상식을 주장했던 분이 왜 예. 그래? 이런 식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지금 여권에서 아주 치밀하게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총장이나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하도 막 터져 나오니까. 예. 예. 한두 개가 아니고 벌써 고발 사주 문제만 해도 지금 상당히 버거운데 김건희 씨 문제 터져 나오고 이러면은 공수처에서도 또 무슨 압수수색했죠. 김웅, 손준성. 아니 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도 뭐 수사를 하네 많고 다른 예. 것들 있잖아요. 고발 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여권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 방법을 동원한, 예. 다 동원해 갖고 이번 경선에서 주저앉히기. 윤석열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는 일은 무조건 막아야겠다. 그거 아닌가요? 오로지 그 유일한 목표입니다, 지금.
되면 큰일 나니까. 큰일 나죠. 예. 예. 지금 뭐 여론조사상 보면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정권 유지, 계승을 바라는 여론보다 그렇게 지금 공작을 펴고 뭐 여론전을 펴고 그래도 한 10% 이상 차이가. 그렇죠. 윤석열이 아닐지라도 정권은 교체돼야 됐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 지금 거기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미국에서 있죠. 2016년 대선, 2020년 대선에서 있죠. 후보들이 다 하자가였어요. 트럼프도 하자 있었고 바이든도 사실 하자가 좀 많습니다. 나이도 많고. 그렇죠. 그렇지만 국민들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이게 그 당시에 여론조사에 불리함이 있었지만 결국은 정권 잡는 데 성공했거든요. 결국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고초를 겪고 여론조사에 부침이 있지만은 결국은 내년 대선 선거 투표일 날 국민들이 얼마나 정권 교체를 열망하느냐가 이 그 후보한테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지. 지금 뭐 여론조사 좀 더 올라오고 더 내려가고는 그리고 지금 공작에서 올라오고 내려가고는 큰 그건 아니다. 아예 후보가 못 되면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못 되기 위해서 예, 지금 그렇게 이 하고 공작을 있죠. 펴고 있는 거예요. 대선까지는 꽤 남아 있지만 맞아요. 지금 국민의힘 경선은 11월 초에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9월 달인데 9월, 10월 두 달뿐이 없어요. 그렇죠. 별로 남지도 않았죠. 이때 아주 융단 폭격을 가해서 윤석열을 지지 않겠다는 문제 있는 거예요. 인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누가 대선 후보가 됐을 때 이재명과에도 붙여보고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의 그럴 실험을. 경우 아주 치밀하게 했겠죠. 네. 그런 것은 아주 윈지 코리아라는 그런 데 또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 아주 네. 믿을 만한. 저번에 한번 말썽을 일으켰던. 그런 데다 조사를 맡겨가지고 면밀하게 했을 겁니다. 아주 뭐 그런 데서 진짜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하죠. 그 돈 있고 돈 있으니까. 있고 예. 인력이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이 되면은 이재명하고 지금까지도 요즘 이렇게 얻어맞고 있는데도 윤석열이 오고 이재명이 오고 붙이면은 윤석열이가 앞서는 걸로 그저께 리얼미터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가 의뢰했는데 그 친여 매체에서 의뢰했는데 그 리얼미터에서도 윤석열이 이기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지는 것도 거기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윤석열은 야권 대권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봐야죠. 예, 지금 지상 목표죠, 뭐. 그러니까 지금 이 서울중앙지검까지 이 대검에서도 윤석열 상대로 해서 무슨 사주 고발건으로 수사에 들어간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고. 그래가지고 뭐 그 감찰부 연구관들도 몇 명 증원해가지고 지금 네.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딱 감찰 이거 적당히 해갖고 감찰로는 바뀔 수 없다. 수사를 해야 합니다. 거리가 예, 이렇게 예, 됐습니다 하고 예. 이제 들어가는 거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이제 김건희 씨에 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게 융단 폭격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윤석열 총장이 저는 그 검찰총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런 사람이 있죠. 이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라는 진짜 그 살아있는 거대 권력 아닙니까? 이 검찰총장이 대단하지만 대통령에 비해서는 이거는 아예 힘의 균형이 전혀 없거든요. 거기서 버티고 살아남은 정도의 뚝심이면은 이번에 이 정도 그런 것도 못할 사람이 그렇게 버티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제 정계야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윤석열 총장을 이때까지 이 여권에서 관료 출신, 뭐 총리 출신 몇 건만 건드리면 반기문 총장도 보니까 뭐 음복 문제 하나만 하면 픽픽 쓰러지더라. 되게 쉽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을 뭐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이때가 살아온 역정,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란 거대 권력에 끝까지 대항하면서 살아남는 걸 볼 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다. 거기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권이 고건이라든가 반기문을 쉽게 무너뜨린 쉬웠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 고관 반기문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단길을 달리는 네, 사람들, 꽃길만 달려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능력은 있는 분이지만 그렇죠. 무슨 자갈길이라든가 황무지를 걸어온 사람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황교안도 마찬가지지만 윤석열은 구수까지 하면서 평생 인생이 그리고 황무지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검사하면서도 얼마나 박대를 많이 당하고 찬밥을 많이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도소를 안 갔지만 교도소 생활 비슷한 걸 많이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이 좀 만만하게 보는 게 아닌가. 예, 자기들이 이때까지 검사들 보니까 뭐 아까 이정수 이런 사람들 보니까 뭐 우리가 뭐 당근 하나 준다면 얼른 따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아, 윤석열도 별거 없을 거야. 예. 뭐 큰 소리 쳤지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만만하게 볼 사람이 전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김건희 씨는 그렇습니다만은 장모 최은순 씨는 또 보석으로 병보석으로 나왔네. 맞죠. 그건 아, 뭐, 근데 예. 정상적인 병보석이던가요? 절차입니까? 아, 병보석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보석은 나왔는데 근데 본인이 그- 치매 증상이 좀 아, 있는데 그 약도 먹어야 하고 아.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예. 제가 그 읽은 바로는 보도를 본 바로는 그거보다도 왜냐하면 금액 자체로 볼 때는 이거는 보석해주기도 힘든 제가 그랬잖아요. 판사가 그 법정 구속한 거는 보석을 잘 안 해줍니다. 검사가 구속한 거는 검사와 판사라는 그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시각이 다르다 해줄 수 있는데 판사가 법정 구속하면요 보석해주기가 상당히 곤란해요. 근데 왜 최은순 씨는 해줬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나오지만 뭐냐 하면은 이 같이 공모했다는 거, 이 왜 투자자들이란 사람들, 그게 지금 입증이 좀 더 봐야겠다. 그러니까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그런 어떤 그 사무장 병원인지도 다시 봐야겠다. 그 다음 그 투자자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징역 실형 받아가지고 이미 끝난 사람들. 그 사람들하고 과연 어느 정도의 이야기를 나누는지, 합의를 했는지,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거죠. 구속시킬 만한 그 사안으로 되기에. 그래서 2심에서 아예 그 부분은 다시 그게 결정문에 쓰이진 않았을 거고요.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신문에 보도가 났으니까 봤는데, 그래서 지금 그 최금순 씨죠. 최은순 씨. 제가 금으로 올렸네. 최은순 씨에 대해서도 지금 1심의 시각하고 2심의 시각이 다른 것 같아요. 단지 건강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저는 더 흥미 있습니다. 이것은 재판부의 순수한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예요. 네. 무슨 꼼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건 아니고 예. 그 1심에 지금 만일에 그 1심 말대로 했을 때 구속을 시켰는데 아니라면은 좀 억울한 사람을 구속시킨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우리 보석해줘요. 저는 보석을 옛날에 좀 잘해주는 편이었는데 또 병 주고 약 주는 일도 많아. 아니 이번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우리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과연 이 사람이 거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사무장 병원을 운영해 돈 벌려고 한 거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랬죠. 예.